예, 안녕하십니까. 엔디오 치센터 원장 이병화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치매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매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생하고 우리가 많이 인지된 질병이 됩니다. 치매 정의로서는 뇌가 후천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죠. 또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축, 작아지는 거죠. 이 원인은 요인은 무엇이냐면 뇌에는 많은 수많은 혈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막혀 있고 콜레스테롤 막혀 있고 혈당으로 막혀 있고 지방기로 막혀 있으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럼 뇌가 영양 공급 못 먹고 산소 못 먹으면 뭐 파괴되고 위축이 작아지는 거죠. 그 주름이 많이 생겨서 아주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인지기능하고 기억력이에요. 최초로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종류를 보면 치매 종류는 알츠하이머,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께서 이 알츠하이머를 알아가지고 자기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안타까운 병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대뇌 피질에 전두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두엽은 뭘 관장하냐면 단기 기억력을 관장을 하죠. 이 단기 기억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건망증도 심해지고 건망증이 더 심해지면 치매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죠. 건망증이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떤 힌트를 주고 어떤 잊어먹었을 때 어떤 힌트를 주면 빨리 알아낼 수 있는데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이미 그거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누구나 퇴행성 질환으로 온다는 현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의 경색, 막히는 거고, 그 다음에 뇌출혈, 이것도 일종의 치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성인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런 요인들이 많죠. 그래서 불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파킨슨,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끼고 참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치매 일종입니다.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중앙에 있는 유트론 세포들이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파괴되고 죽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나와요? 도파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근육이 굳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위축증. 손해위축증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손해위축증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손해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까 알츠하이머는 대뇌가 작아지는 거고 손해가 작아지는 걸 손해위축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해는 어떤 일을 담당하죠? 우리 몸에 대뇌에서 지시받은 것들을 운동이나 움직이고 전기한 모든 것들이 손해에서 근육을 담당해요. 이것이 상실되면 걷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지. 나중에 소화기관도 다 굳어버리거든요. 모든 근육이 굳어버리니까 이건 참 비참한 병이죠. 근데 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학으로 현재까지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치매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기억력 저하예요. 우리가 60이 넘기 시작하면 50서부터 이렇게 넘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자꾸만 상실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망증은 괜찮지만 건망증을 넘어가지고 어떤 단서를 줬는데도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그 단어나 사물을 알아내지 못하고 기억력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건 치매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뇌 질환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가오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장애, 언어력이나 집중력이나 이 계산력, 이해력이 없어요. 이때 되면 사실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됐을 때 치료의 단계가 가장 초기에 좋고요. 인지장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집중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현재 이거 현대약으로 치매 약도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 사진을 보십시오. 이 어르신께서 기저귀 차고 그냥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인지기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운 것도 모르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상상하기가 우리가 정상인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린 이런 현상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배하고 같은 길을 계속
돌다가 길을 잊어먹고, 그 다음에 어떤 망상을 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막 공격을 해요. 신체적으로 막 사람 공격적으로 나오고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냥 비방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환청을 보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뭐가 나타났더니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데면 가족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에 대한 그 뇌를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봅시다. 뇌 위치규라고 해가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큽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치매에 걸린 뇌들은 위축된 뇌는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주름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매에 걸린 병이죠. 그 왜 작아졌을까요? 혈액순환이 막힌 거죠. 막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혈액에 기름이나 혈당에 막혀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겠으니까 작아지는 거죠. 주름도 많고. 그 다음에 뇌를 이렇게 평면으로 절단을 했어요. 이건 건강한 사람의 뇌이기 때문에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피질이. 근데 치매 환자들은 막 검은 것들이 검푹검푹 다 주위에도 막 이렇게 빈 공간이 많죠. 이렇게. 이거 봐. 호두가 막 빈 껍데기가 있듯이 여기도. 이건 벌써 뭐야? 괴사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치매는 뭐예요? 혈액순환이죠. 그 다음 봐보세요. 혈관은요, 뇌는 혈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프론, 신경세포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장 혈관이 많은 것이 또 뇌입니다. 이 뇌에 또 혈관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혈당. 탄수화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요. 그래서 단 거가 뇌에서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빵이나 이런 떡이나 이런 가루 이런 단순형 음식들을 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뇌가 경색이 되든가 뇌 출혈이 되는 거죠. 뇌에서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그 주위에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치매의 일종이죠. 그럼 뇌의 변화를 봅시다. 20대의 남자들의 뇌를 찍었을 때는 평면을 봤을 때는 이게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차 있어요. 빈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70 전후의 남자들 가면 거의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이 사이드도 이렇게 뻥뻥, 그 다음에 가운데도 뻥뻥 뚫려 있죠. 그러면 70, 60, 80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치매로 간다는 전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도 차이만 문제가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망 직전에는 거의 다 기억력이 아주 극악하게 저하돼 가지고 치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병이 걸렸어도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병은 누구나 다 노화가 되면 이거는 누구나 다가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치매 치료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치매는 뇌의 혈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럼 뇌의 혈류를 활성화시키면 치매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반사회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오랫동안 발반사회법을 통해서 치매 환자나 뇌 혈류 저항들을 치료했을 때 혈류의 그 효과가 엄청 그 데이터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나빠진 역사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있는 반사회법을 가지고 발반사회법은 머리도 맞춰줘. 그 다음에 발도 맞춰줘. 그럼 발바닥에 뭐입니까? 군불 떼듯이 화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에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 혈류가 왕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치매에는 아주 최고 효과라고 제가 강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매는 기억력 상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기능 상실. 근데 인지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력 상실 때는 치료하기가 아주 적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망증 심하거나 그 다음에 기억력이 자꾸만 깜빡깜빡할 때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건망증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내가 어떤 단서를 주면 금세 알아낼 수가 있는데 단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모른다는 사실은 그거는 치매 증상이 이미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인지기능이 초기 진행이 됐을 때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빨의 신경과 뇌신경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이빨에 있는 신경과 뇌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빨 자극을 주게 되면 이빨 신경이 뇌로 연결돼서 뇌의 혈류를 아주 강력하게 흐르게 만들죠.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대개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이빨이 거의 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틀니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씹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씹지 않으면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을 먹느냐, 늘 내가 강조하는 게 황산화 식품. 여기는 고열량, 고지방,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탄수화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기름기가 없고 고열량이 아닌 항산화 식품을 50번 씹어 먹으면 누구든지 치매에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하는데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걷는 것만큼 또 훌륭한 게 없습니다. 최소한 주 3회 40분 이상 걸으면 예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걸을 때는 우리가 젊어지는 호르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치매도 걸리고 노화가 되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그냥 막 에너지를 넘치게 해주죠. 그래서 이때 뇌 강화가 되면 정말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에 아주 강력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다시피 이분은 92세의 어르신이고 이분은 50세의 여자분이에요. 근데 할머니인데 할머니 아직 50세면 젊은 분인데 할머니보다 더 주름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관리했냐가 중요한 거죠. 이분은 뇌가 그래도 건강한 분이에요. 왜? 나름대로 주름살이 많지 않아요.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많다는 얘기는 머리 쪽으로 혈류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뇌도 쪼그라든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치매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까?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가득한 노화의 아주 극단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얼마만큼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65세 되신 여성분이 오셨는데 기억력 저하로 오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한번 촬영을 했죠. 촬영을 하면 제가 눈을 리딩을 할 때는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를 보시죠. 정상적인 눈은 요런 것처럼 맑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맑아야 돼.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뭐가 껴있죠, 이렇게. 여기가 뇌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뇌. 근데 허옇게 껴있어요, 이건 혈당들이고, 이건 그 지방 끼들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거예요, 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력이 첫째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이분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인지기능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가 단기경력이 없을 때 나중에 인지기능까지 상실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이죠. 이때 오셨을 때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우리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항상 여길 잘 봐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뭔가 허연 것들이 많이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뚜렷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뭔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정리되어 있죠. 여기하고 좀 다르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허연 게 깎였는데 이쪽엔 점점 윤곽이 뭔가 자꾸만 안에 좀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럼 뭐예요? 혈액순환이 된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뭐가 돼요? 노폐물, 혈당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빠져나갈 때 여기 막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때 막 이런 게 독소가 빠져나갈 때 피부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얼굴에 뭐가 나오고 없던 것들이 막 가렵고 막 두드러기가 나오고 막 그때 막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건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잘 넘겨야 돼요. 이거 넘기고 나면 나중에 여기 더 깨끗해지면 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좋은 치유 방법은 어떤 거든지 면역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거 좋은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든지 치료할 때는 역효과로 내가 몸 나빴던 것들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치료가 되는 과정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최초에 왔을 때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콜레스테롤이 쳤는데 뭔가 뿌여가지고 안개가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명한 게 없는 거지. 다 그냥 뿌옇지 않습니까? 뭐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정리돼 있어요. 뭔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이 뒤로 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것보다 여기 봐요. 줄이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는 뭐야? 들어오는 게 물러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뇌에서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껍게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면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5월 24일 날 찍었을 때 여기 막 핏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호전 반응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다고 혈관도 막 그냥 핏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없어졌잖아요. 막 빠져나가는 게 이제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때는 벌써 피부 트러블이 정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렵지도 않고 뭐도 나지 않고 이미 벌써 7월 9일 날 이미 그런 증상들이 없어진 거죠.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료 시스템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정을 해요. 복구를 합니다. 자연은 다 환경을 만들어주면 복구하거든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복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꺼먹고 많죠. 이거는 옛날에 독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대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옛날엔 막 먹었죠. 뭐 인스턴트 단백질 뭐 과도하게 끓여가지고 이게 검은 거지. 이거 점점 이것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치매 영상들을 이렇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65세 되신 분이 그 기억력이 매우 극도로 상실됐을 때 저희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 지수가 0.42하고 0.44에서 0.8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0.18로 아주 극도로 이렇게 기억력이 내려간 거죠. 6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막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그냥 잊어먹고 놓고 다니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오셨는데 5월 24일 날 치유를 했어요. 근데 이때 되면 면역 반응,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 이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0.18인데 0.274도 나빠졌어요. 신기하죠? 더 나빠졌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게 빠져나가면서 혈관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막 혼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지 않게는 아수랑이 되는 거죠. 그 아수랑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길이 정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막 지저분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공사가 되니까 막 더 지저분해진 거야. 막 흩어내 버렸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빠졌잖아. 이때 만약에 실망하고 나가시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내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호전 반응이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거 아주 인계치 넘어가선 데이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때는 막 트러블도 생기고 몸도 가렵고 막 그냥 여러 가지가 더 나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계속 저희한테 맡기셔가지고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데이터를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러면 4월 9일 날 최초 오셔서 치유를 받아가면서 5월 24일 날 체크했을 때는 오히려 호전 반응 때문에 데이터가 더 나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0.18인데 0.74로 낮아졌어요. 더 나빠진 거죠. 이때는 호전 반응이 있어서 혼란의 상태거든요. 요걸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요걸 거치고 나서 데이터가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 9일 날 체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0.174에서 더 나빠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0.254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올라간 거거든요. 자그마치. 여기하고 갭이 마이너스로 갔다가 여기는 플러스로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은 현상유지거든요. 목적들이. 근데 현상유지는 사실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반사요법을 장기간 오랫동안 치유하면서 느낀 것이 현상유지는 없어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발반사요법은 나빠지는 경향이 없고 좋아지는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내가 강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반사요법 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0주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론은 해부생리학, 해부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시술하고 그 인간의 그 해부학을 알아야만이 치료하는데 아주 그 기초를 모르면 치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과학, 당뇨가 무엇이며 고지혈, 고혈압 이런 원리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반사 시술,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10주간 하신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끝난 다음에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합니다. 그러면 부여받으면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가족중이나 불치병 환자, 특히 치매 환자들한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형제자매나 집에서 얼마든지 또 종교단체에서 그 봉사 활동할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데오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술 방법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시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는 모든 그 용천이라고 그러죠. 여기 신장이고 혈액을 다 걸러주고 깨끗한 피로 해주는 아주 신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폐물 배출이에요. 신장에서 소변을 내면 수뇨관으로 방광에 소변이 모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모이면 방광에서 요도로 소변을 배출하는 원리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받게 되면 방광염도 정말 항생제 먹지 않아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발반사 교육을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우리 또한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우리 누구나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치매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요법에는 현대의학의 치료법도 있을 것이며 한의의 치료법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대체의학, 그 다음에 민간요법 여러 가지를 치료하는 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오랫동안 발반사요법으로 치매를 치유했기 때문에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치매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치유의 강선으로 여러분한테 큰 선물을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